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EU 대놓고 중국 견제, 전기차 이어 풍력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EU의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디리스킹에 대한 동참을 하고 또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과 디리스킹을 공조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고, 또 문제가 또 뭐냐면 현재 독일의 자동차가 중국에서 판매가 극심히 부진했던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전기차 지원금 문제에 이어서 이제 경쟁하는 풍력 사업도 이제 EU 입장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속 히토류 소식이 나오고 있죠. 니켈과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리튬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러한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이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국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도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소식에 중국의 반도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EU 대놓고 중국 견제, 전기차 이어 풍력까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를 봐야 돼요.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지금 EU와 같은 경우는 미국과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있다. 그것도 바로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경제회랑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마지막 부분에 경제회랑 이야기도 제가 조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력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르술라 폰더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13일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휘청거리는 EU 풍력 산업을 정상 궤도로 올리고 탈탄소 목표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풍력 발전 패키지를 제안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한 EU 집행위원회인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it for 55 이 자체가 55%까지 상향 조정을 하게 된다면 지금 재생에너지 아니면 천연에너지로 불리고 있는 풍력, 화력을 제외한 풍력, 수력 이런 원자력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이러한 쪽으로 지금 자연 물질을 이용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풍력, 태양력을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Fit for 55와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5%로 상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 비중을 현재 15%에서 2030년까지 40%까지 상승하는 현재 있는 목표보다 있는 것보다 1.5배 이상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풍력을 이용한 EU의 탈탄소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저가 중국산 제품,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금리, 각종 공급망 이슈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저가 중국산 제품입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풍력 에너지 풍력에 들어가는 이러한 장치 산업 자체를 유럽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중국산 제품이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EU 집행위원회도 지금 EU 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풍력 산업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EU의 풍력 산업 규모는 세계 2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여전히 낮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EU 내에 더 많은 허가를 신속 처리할 것이고 EU 전역의 경매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고 또한 기술 금융 접근 및 안정적인 공급망을 개선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EU의 풍력 산업의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중국의 막대한 투자, 그리고 EU 내의 풍력 투자 재원 부족,
목표 용량 미달하는 풍력 건설입니다. 중국이 풍력발전소에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죠. 세계 1위인 덴마크 회사까지 중국에 들어가서 풍력발전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 지역에 풍력발전소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풍력발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풍력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가 정전이 일어났었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죠. 정전이 일어났고 이 정전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운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삼성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지금 만들고 있는 지금 중국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우리가 방치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를 놓치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패하며 자체 공급망, 그래서 EU 자체 공급망도 잃고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EU의 풍력 산업은 총체적인 난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막대한 투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풍력 설비 용량의 56%를 차지하고 전 세계 상위 15개 기업 중 10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용량 역시 2021년 기준 압도적인 1위, 이 10년 가까이 세계적인 1위를 했습니다. 2015년 EU를 추월을 했고 2022년 기준 36만 5,964메가와트를 발전을 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EU와 같은 경우는 20만 2,700메가와트, 미국은 14만 862메가와트입니다. 중국은 2022년 풍력발전 성장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고 미국은 22%, EU는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비싸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EU 풍력인데요. 풍력 분야에서 EU는 중국보다도 비싸고 기술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풍력 발전기를 만들 때 우리가 희토류를 조금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지원금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중국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이 이득을 보기 시작하고 여기에 중국의 보조금까지 들어가니 당연히 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중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지금 규모의 경제, 다시 말하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통신 장비를 많이 깔았고 여기에서 많이 깐 것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도 마련했고 중국이 투자를 말하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풍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풍력의 글로벌 리더인 중국의 영향력을 좀 봐야 되는데 EU는 풍력 분야의 주요 재료 중 77% 정도를 중국이나 해외에서 의존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공급망 문제로 인해 풍력 부품 가격의 상승이 지금 현재 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EU와 같은 경우, 지금 유럽과 같은 경우는 경제가 망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독일 경제 망가졌고요. 프랑스 경제 망가졌습니다. 프랑스도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했고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많은 주문을 받아왔고 이것을 통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또한 비용 부담으로 인한 EU의 풍력 발전 규모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왜 유럽은 풍력 투자가 더딜까라는 점이죠. 풍력 산업은 본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소 생각하면 커다란 팬이 있죠. 여기에 지금 쭉 내려가는 기둥이 서 있죠. 여기에 전력도 연결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장치 산업이라는 사실이죠. 즉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수명은 약 2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해야 겨우 몇 년 후에 이게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죠. 현재 코로나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재원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내 재원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곡물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오히려 그냥 자동차 일반 내연차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할 정도이죠.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천연가스 공급 차질로 인한 에너지 상승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U 각국의 재정난 때문에 풍력 발전에 투자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럽과 같은 경우는 서로의 재원을 모아놓고 풍력 발전소를 하기 좋은 장소에서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데 이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EU의 풍력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유럽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29기가와트의 새로운 풍력 발전 단지를 설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EU 27개국에서는 이 중 98기가와트의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225기가와트 풍력 발전의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7년 한 해 평균 20기가와트의 새로운 풍력단지 건설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EU에서는 Fit for 55 목표를 띄고 있죠. 그런데 2030년까지 띄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해 평균 30기가와트의 새로운 풍력 발전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연간 평균 10기가와트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더 빨리, 더 많이 풍력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위기에 놓인 유럽 풍력 회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멘스 계열사들의 부실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일 지멘스의 풍력 계열사인 지멘스 에너지와 지멘스 가메사가 부실화가 됐습니다. 이 두 기업을 합치면 유럽 2위의 풍력 터빈 기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에너지 부분의 지멘스 에너지가 풍력 부분의 지멘스 가메사의 67%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직 계열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멘스의 가메사가 지멘스 에너지의 풍력 터빈을 공급하는 구조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결국 중국과의 경쟁으로 이 체력이 허약해진 지멘스 가메사를 볼 수가 있는데 2022년 4억 유로로 손실을 보고 유럽 풍력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몰려 들어와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싼 노동력, 두 번째 정부 보조금, 세 번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입찰에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유럽의 풍력 발전소를 싹쓸이 나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산 풍력 업체를 이길 수 없는 지멘스의 가멘사가 부실에 빠져버린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 탈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멘사인데요. 지멘스는 지멘스 에너지와 지멘스 가메사의 부실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조조정, 인수, 합병, 다른 회사들과의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지멘스 가메사가 보여주는 EU의 풍력발전소의 현실은 무엇이냐라는 점이죠. 그것은 바로 EU 풍력 산업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EU의 Fit for 55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또 EU 풍력 산업의 현재 경쟁력이 굉장히 허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U의 풍력 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디리스킹의 연장성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EU 차원에서 지원 요청하는 윈드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윈드 유럽 협회와 같은 경우는 30개국에 7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협회에서는 EU 차원의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멘스 가멘사의 사례를 보듯이 투자를 이 기업들에게 맡기게 되면 EU의 풍력 산업은 고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U 차원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책적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재정 지원, 세제 지원, 규제 지원, 전기 전송 시스템 강화 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하는 EU 집행위원회인데요.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풍력업계 요청은 지금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고려해서 정책 위반자들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풍력산업의 지원 확대, 기술개발 상용화, 그리고 풍력에너지 산업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그래서 이것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재정 지원입니다. EU 예산과 회원국들의 투자를 통해서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는 조금 미지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제 지원. 풍력 발전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겠다. 유럽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규제 완화.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경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특별히 전기 전송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EU는 국가별로 풍력발전소의 생산 용량도 다르고 또 남는 전기도 국경을 넘어 판매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경매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전송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볼 때 지금 EU와 중국 간에 풍력을 놓고 한판 준비 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술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국정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력 부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는 향후 EU 시장에서 EU와 중국과의 풍력 에너지 주도권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리스킹에 대해서도 지금 발벗고 나서는 EU인데, 지금 반도체를 매개체로 EU와 일본을 끌어들인 미국을 볼 수 있죠. EU와 같은 경우는 독일에 인텔과 TSMC 공장이 들어오고, 프랑스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이 회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라피더스가 IBM의 기술을 받기로 했고, D램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이 공장 증설, 파운드리는 지금 TSMC가 공장 2개를 짓기로 한 것, 낸드 플래시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합병하고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시아와 같은 경우도, 인도와 같은 경우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투기 엔진을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테자스 전투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투기 엔진이 들어가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이크론이 후공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공장 설립하기로 했고, 무인기 판매도 하기로 했습니다. NQ-9B라는 무인기 드론을 판매하기로 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 1위 나라인데,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F-15EX 그리고 블랙호크에 대한 지금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인텔이 후공정이 들어가기로 했고, 삼성도 후공정 공장 지원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보잉 747EX를 50대 주문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인텔의 후공정이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기 후공정이 굉장히 크게 발전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세력에 눌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차이나가 있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이야기 계속 나오죠. 타이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 말레이시아까지 다 합쳐지면 여기 뺑뺑 둘러서 지금 구단선이 나왔죠. 구단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구단선에 눌려질 수 있는, 필리핀 통해서 압박, 베트남 통해서 압박. 물론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타이완 계속적으로 항행의 자유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미국에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회랑도 구축했죠. 인도, 중동, 유럽의 경제회랑도 구축했는데 이 경제회랑을 구축한 그 자체를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원래는 지금 중국의 1대1로 자체가 인도를 거치려고 그랬어요. 콜카타라는 도시를 거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됐죠. 인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뭄바이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두바이, 리야드, 하이파, 피레우스, 이탈리아라고 하는데 이 피레우스라는 지역에서 지금 중국이 항만권을 갖고 있죠. 99년 항만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많이 그리스까지 지금 끼워 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유럽연합이 이 세 나라가 유럽연합이라고 보고 있고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특별히 지금 중국에서 가장 힘을 쓰고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크롱 대통령을 지금 포섭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 탈퇴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리고 독일도 지금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 자체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독일도 오히려 이 기회에 특히 폭스바겐, 벤츠, BMW 자체가 중국에서 영향력이 적어져 가고 있어요. 적어져 가고 이러한 시기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도 독일의 영향력은 예전만큼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분석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한국의 KF21에 대해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완전히 못 나오게 만드는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탈출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다 미국의 디리스킹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지금 전기차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분석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석은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풍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반도체를 매개체로 해서 지금 유럽과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지금 베트남도 반도체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반도체 이렇게 다 끌어들였다는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니켈을 어떻게든지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요즘 가장 핫한 배터리가 LF 배터리가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니켈의 비중이 굉장히 좋죠. 니켈의 비중을 지금 거의 95%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니켈의 필요성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인도네시안 니켈을 미국에서 허락해달라 IRA 법안.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인도네시아를 보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림을 보는데 인도네시아가 이 밑에 있죠. 인도네시아가 여기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니켈이죠. 니켈을 어떻게든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의 아양을 부리고 한국의 KF21을 완전히 도태를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고 있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는 파묘 주지 말고 니켈 줘.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니켈 주고 니켈로 우리가 KF21 허락 좀 아직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러시아와 가까워졌던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S300과 지금 전투기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었던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서 F-35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KF-21을 노리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중간에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틀어진 상황에서 지금 KF-21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유럽은 미국의 디리스킹과 동일하게 발맞춤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